어둡게 빛나는 계단 위 그날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안 돼.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한순간에 무너진 건 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인생 전부였다. 밀쳐지는 순간 시간마저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한 장의 CCTV가 모든 걸 뒤집었다. 대체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래요. 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다 내 인생 때문이었다고요. 그날 이후 이 가족이 완전히 뒤집혔다. 오늘 영상에서 드러나선 안 될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날 계단 위에서 벌어진 단 한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었고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철문 위로 정순이네 국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아련하게 걸려 있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화분에는 정순이 정성스럽게 기른 빨간 제라늄이 피어 있어 을씨년스러운 골목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정수는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수는 어김없이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깨는 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주물러가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죠. 아이고, 이 다리야. 하며 작은 신음을 내뱉지만 곧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름진 손으로 커다란 사고를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이지만 동시에 굳건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솥 앞에서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는 정순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스며 있습니다. 조금 더 끓어야겠네. 하며 중얼거리는 모습에서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장인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정순의 국밥은 이 동네에서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진한 사골 국물에 고기와 대파, 양파를 넣고 끓인 국밥은 한 그릇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마법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정수는 25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갓돌이 지난 어린 민수를 업고 이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국물 끓이는 법도 제대로 몰라서 이웃집 할머니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있던 날도 많았고 민수가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 눈물 흘리며 돈을 꿔달라고 이웃에게 부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솥 앞을 지키며 민수의 학비를 벌었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해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 가방과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밤새워 국밥을 끓여 새벽 시장에 팔러 다니기도 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분에 민수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45살이 된 민수는 정순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평생의 작품입니다. 정순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말 부지런하시다니까요. 옆집 슈퍼를 운영하는 영자가 국밥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영자는 정순과 비슷한 나이로 이 동네에서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정순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찹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부지런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래, 영자야. 사골이 제대로 우러나려면 최소 6시간은 끓여야 해서 말이야. 서두르면 국물이 맑아져. 정수는 솥뚜껑을 열어 김이 솟구치는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어봅니다. 진득하고 뽀얀 색깔이 나와야 제대로 된 사골 국물이거든요.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끓여온 국물 맛은 이 동네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정순의 국밥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 곳 국밥이 밋밋하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오전 9시쯤 며느리 윤지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40살의 윤지는 언제나 깔끔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다린 블라우스에 정갈한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명문대 국문과를 나와 결혼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 아버지와 약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좋은 집안 딸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죠. 정수는 그런 좋은 며느리를 둔 것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조금 늦었나 봐요. 지훈이 아침 준비시키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윤지는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일 도우러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윤지는 매일같이 나와서 국밥집 일을 돕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홀 정리도 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도 합니다. 그래, 윤지야. 일찍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혼자서는 벅찰 나이가 됐나 봐. 정수는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지와 민수 사이에서 태어난 10살 손주 지훈이는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똘똘하고 착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면 정순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일 정도로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고생이 다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지훈이가 요즘 피아노 학원에도 다니고 싶다고 하던데요. 친구들이 다 다닌다면서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윤지가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정수는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정순의 눈이 반짝이거든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음악을 좋아하나 봐. 그럼 당연히 보내줘야지.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할 순 없잖아. 요즘 애들은 다들 그런 거 배운다며? 하지만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피아노도 하나 장만해야 한다고 하고요. 윤지의 말에 정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국밥집 수입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출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까짓 거 뭐 어려워. 내가 은행에서 돈 좀 뽑아다 줄게. 피아노도 좋은 걸로 하나 사주고 말이야. 정순의 대답에 윤지의 눈이 순간 반짝입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 월급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손주 교육비는 할머니가 되는 게 당연하지. 민수도 어릴 때 내가 다 키웠는데 이제 지훈이는 당연히 내 몫이야.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도 결국은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국밥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동네 상인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정순의 국밥을 찾아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작은 국밥집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정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국밥을 내어놓으며 손님들과 정다운 인사를 나눕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이 특히 진하네요. 역시 정순이네가 최고야. 다른 데 가면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공사장 인부 박 씨가 국밥을 후후 불어가며 말합니다. 박 씨는 10년 넘게 이 국밥집을 찾는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정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새벽부터 우려낸 사골이니까 그렇지. 우리 집 국물은 화학 조미료 하나도 안 넣어. 오직 사골하고 양파, 대파만 넣고 끓인다고. 평생을 이 일에 바쳐온 장인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같이 여기며 정성껏 국밥을 끓여왔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정순의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따뜻한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밥을 먹으며 정순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죠. 윤지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물을 따르고 반찬을 채워주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의 손님들은 모두 윤지를 칭찬했습니다. 정순 사장님 며느리는 정말 점잖으시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찾기 힘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교양 있고 예쁘고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둔 것이 자랑스럽기만 했거든요. 윤지 역시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어머니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제가 편한 거예요.
하지만 윤지의 시선은 종종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정순이 돈을 보관하는 서랍장, 그리고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금고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죠. 정순이 손님들과 이야기에 몰두할 때면 윤지는 몰래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녁 6시,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민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정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그저 그렇지. 내가 건강하고 지훈이가 잘 자라주는 게 내겐 제일이야. 일은 뭐 늘 하던 일이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게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기업 부장이라고 해도 서울에서 살기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대출에 아이 교육비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그때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0살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피아노 쳤어요. 선생님이 제가 손가락이 길어서 피아노에 재능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훈이의 말에 정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윤지가 슬쩍 민수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그래, 우리 지훈이가 피아노 재능이 있다고? 그럼 정말 배워야겠네. 할머니가 좋은 선생님 찾아서 보내줄게. 정수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학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민수야. 아이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할머니인 내가 손주 교육비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순의 말에 윤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보. 지훈이 재능을 키워주는 게 우선이죠.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동안 정수는 유독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지훈이가 재롱을 부리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할 때면 정수는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내일 악기상가에 가서 피아노도 구경해 볼까? 정말요, 할머니? 우와, 좋아요. 그럼 진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모든 가족들이 잠든 후 윤지는 조용히 일어나 국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순이 돈을 보관하는 서랍장 앞에 서서 주위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통장 여러 권과 현금,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의 눈이 서류들을 훑어보며 번뜩였습니다. 국밥집 건물과 땅의 소유권,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 잔고가 적힌 통장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윤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한 후 원래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윤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낮에 손님들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하고 정다운 미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계산적이고 냉정한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지훈이 피아노 학원비와 피아노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창구에서 목돈을 인출하는 정순의 모습을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윤지는 중얼거리며 정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교육비를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국밥집 정리를 마치고 위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나무 계단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낡아빠진 계단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밤이 되면 어둠침침해서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 때문에 정수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올라가곤 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국밥집에서 일한 탓에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팠지만 내일 지훈이와 함께 피아노를 보러 가기로 한 약속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오르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나 윤지가 뒤늦게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몸을 한쪽으로 비켜 길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어서 올라가 하고 말을 건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가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세게 떠미는 느낌과 함께 정순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힘은 우연히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 것 같은 강도였습니다. 정수는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이 계단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팔꿈치, 무릎, 허리가 차례로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50년 가까이 자신을 지켜준 이 계단이 순식간에 위험한 함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정순의 비명소리가 좁은 계단통에 메아리 쳤습니다. 몇 개의 계단을 굴러내려간 정수는 중간층 바닥에 쓰러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쏘아올랐고 왼쪽 무릎은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 욱신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정수는 뒤를 돌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누가 자신을 밀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 정수는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계단 위쪽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의 실루엣을. 그 실루엣은 분명히 윤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지의 체형과 머리카락 모양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윤지는 계단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놀라거나 당황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 같은 차분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정순이 그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분 후 윤지가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니. 윤지의 목소리는 진짜 놀란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이 끔찍한 사고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곧 민수도 뛰어내려왔고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윤지는 정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효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봐도 헌신적인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윤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위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쿵 하는 소리가 나서 급하게 내려와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아마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신 것 같아요. 윤지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오래된 계단에서는 종종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사고예요. 그냥 사고라고요. 윤지의 말에 주변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낙 오래된 계단이라 미끄러우니까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죠. 특히 밤에는 조명도 어두워서 더욱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정순이 언니.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일이 다 있나?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단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순수하게 정순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죠.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순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정순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X-레이 촬영 결과 골절은 없었고 CT 검사에서도 뇌출혈 같은 심각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타박상과 염좌 정도라며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시죠? 병실에서 윤지는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민수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계단에서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조심하시는 분이. 민수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밀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빨라서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누군가가 윤지였을 거라는 생각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글쎄,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발을 헛디뎠나 봐.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계단도 어둡고 미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 정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밀었다는 느낌이 생생했거든요. 그 힘의 강도나 방향이 우연한 접촉과는 달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라도 붙여야겠어요. 조명도 더 밝게 바꾸고요. 윤지가 세심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며느리가 자신을 해칠 리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며칠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국밥집 일은 윤지가 대신 맡아서 했습니다. 윤지는 정순보다도 더 열심히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사고를 우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정순이 하던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냈죠. 정순 사장님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요. 어머니 다치셨는데도 이렇게 국밥집을 잘 운영하고 계시고 국물 맛도 어머니 것과 똑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이런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정말 효부시네요. 저희 집 며느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윤지에 대한 고마움이 더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괜한 의심을 했다는 죄책감도 들었죠. 이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집에 돌아와서 한 장의 USB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건데요. 계단 복도 CCTV에 어머니께서 넘어지신 장면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소장님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 그날 밤 일이 찍혔다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정말 사고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말이죠.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봐보자. 나도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궁금했어.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지의 얼굴에도 순간 긴장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민수가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복도를 비추는 CCTV의 시야각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그래, 한번 봐보자. 나도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궁금했어. 정수는 떨리는 목된 CCTV라서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움직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죠. 영상 속에서 정순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었죠. 관절이 아픈 어르신답게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뒤쪽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정순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기울어지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사람의 행동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각도와 화질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결정적인 순간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별로 선명하지 않네요. 이걸로는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CCTV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죠. 정수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윤지가 정말로 자신을 밀었다면 이 영상으로는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혼자 넘어지신 것 같네요. 뒤에 누가 있긴 했지만 별다른 접촉은 없어 보이고요. 그냥 불행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밀었다는 느낌이 생생했는데 영상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니 답답했죠. 그럼 정말 사고였나 보네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윤지가 정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정수는 자신의 의심이 정말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민수 몰래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면서 한 프레임씩 자세히 들여다봤죠. 눈이 아플 정도로 집중해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뒤에 있던 사람의 팔이 정순을 향해 뻗어지는 것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질이 나빠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스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동작처럼 보였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흐릿하고 짧은 순간이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확신을 갖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이 정도 증거로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정순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직 몸이 아프시죠? 진통제 드실 시간이에요. 응, 괜찮아. 고마워, 윤지야. 정수는 대답하면서 윤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어떤 변화나 어색함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윤지는 여전히 자연스럽고 친절했습니다. 조금의 어색함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오후 윤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정순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윤지는 국밥집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정순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었어요. CCTV 영상도 별로 선명하지 않고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서서 더 들어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죠.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고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윤지의 말에 정순의 혈액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서 있었죠.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죠.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믿음부터 쌓아야 해요.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정순에게 보여주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물론 결국에는 모든 재산이 저희 것이 되겠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윤지가 하는 말이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자신을 친딸처럼 돌봐주던 며느리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믿고 계시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윤지의 통화는 곧 끝났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고 무서웠습니다. 윤지의 통화 내용이 명확하게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윤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무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계단에서의 사고도 그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순의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몸이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고요? 응, 괜찮아. 윤지야, 내 덕분에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아. 정수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요즘 지훈이 교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피아노 학원비 말고도 영어 학원도 보내야 할 것 같고 태권도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윤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뭘 배우고 싶다고 하든 다 시켜줘야지. 할머니가 돈 걱정은 하지 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통장이나 재산 관련 서류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요즘 금융사기도 많다고 하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윤지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평생 관리해온 거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윤지의 얼굴에 순간 실망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미소로 가렸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지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저희 것이 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들이 특히 무서웠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밥집 건물 소유권, 땅 문서, 통장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건드린 흔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들의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통장의 위치도 조금 달랐습니다. 윤지가 이미 내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구나. 정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윤지가 이미 다 조사해놨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부러 윤지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윤지야, 내가 가진 땅이랑 집, 다 민수랑 지훈이한테 줄 거야. 유언장도 써놔야겠어. 윤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욕심과 계산이 번뜩이는 것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나이가 들면 미리미리 정리해둬야 해. 요즘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순이 일부러 윤지가 전화해서 했던 말과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윤지의 반응을 보려고 한 것이었죠. 윤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윤지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수는 일부러 윤지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윤지의 정체를 밝혀내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수는 몰래 병원으로 갔습니다. 계단에서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줬던 경비원 박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씨는 정순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날 정말 놀랐어요. 고마워요, 박 씨. 그런데 혹시 그날 CCTV 영상 말고 다른 카메라는 없었나요? 아, 그게 말이에요. 사실 계단 위쪽에 있는 비상구 쪽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관리소에서는 그 영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 줬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그 영상에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박 씨는 정순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관리소장하고 친하니까 한번 말해볼게요. 그날 저녁 정수는 윤지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윤지가 자신의 서랍장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전화를 받을 때 멀리 가서 받는 것, 그리고 민수가 없을 때 유독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지훈이와 함께 나들이라도 다녀오세요.
날씨도 좋고 몸도 좀 회복되셨으니까요. 윤지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자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정수는 지훈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무엇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지훈이가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죠. 할머니,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아직도 아프세요? 지훈이가 그네에서 내려와 정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정순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지훈이랑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할머니가 잠깐 딴 생각을 했나 봐.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수한 손주 앞에서 이런 복잡한 걱정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훈이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엄마인 윤지에 대한 이런 끔찍한 사실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2시간 정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정순과 지훈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화학약품 같은 톡 쏘는 냄새였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맡을 수 있는 소독약 냄새와 비슷했지만 더 강하고 자극적이었죠. 윤지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앞치마도 평소보다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정순과 지훈이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순의 눈에는 윤지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나들이 어땠어요? 재미있게 놀았죠? 응, 엄마. 할머니랑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탔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지훈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그 이상한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냄새가 특히 주방 쪽에서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았거든요. 윤지야,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평소와 다른 냄새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하수구 청소를 했거든요. 요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강한 세제로 청소했어요. 시중에 파는 일반 세제로는 안 되더라고요. 윤지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수구 청소라기에는 너무 독한 냄새였거든요. 게다가 하수구는 며칠 전에도 깨끗했는데 갑자기 왜 청소를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정성스럽게 끓여드릴게요. 몸이 빨리 회복되시도록 보양식으로 들어드릴게요. 윤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정순에게는 더 이상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지가 준비한 국밥은 평소보다 더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정수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물 맛이 평소와 조금 달랐거든요. 쓴맛이 약간 나는 것 같았고 뒷맛도 이상했습니다. 윤지야, 오늘 국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순만 그 이상한 맛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혹시 어머니 입맛이 변하신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약 때문일 수도 있고요. 윤지의 대답에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다 마시지는 않았죠. 혹시 모르니까요.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식사 후 윤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수는 조용히 주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쓰레기통 근처에서 이상한 작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병이었는데 라벨이 벗겨져 있어서 정확히 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의약품 같은 병이었습니다. 정수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그 병을 꺼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오늘 오후에 국밥집에서 맡았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지가 뭔가를 국물에 넣었나?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윤지가 자신을 해치려고 독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 이상한 맛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 병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어두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그날 밤 늦게 정수는 병원 경비원 박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비상구 쪽 CCTV 영상을 구했어요. 관리소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내일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더 선명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윤지에게 병원에 검진받으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박 씨는 정순을 보자마자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예요. 비상구 쪽 카메라라서 각도가 좀 다른데 어머니가 넘어지시는 장면이 더 선명하게 나와요. 제가 미리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가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이전 CCTV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정순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윤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윤지의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았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윤지가 정순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양손으로 정순의 등을 세게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의도적이고 강한 힘으로 미는 모습이었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고의였네요. 이거 완전히 살인미수 아닙니까? 박 씨도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박 씨, 이 영상 복사본 좀 만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윤지와 맞서 싸울 확실한 무기가 생겼거든요. 드디어 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네, 물론이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해치려 하다니. 완전히 살인미수 아닙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USB 복사본을 만들어 정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순은 그 소중한 증거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윤지의 정체를 밝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신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서랍들이 모조리 뒤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방 안이 엉망이었죠. 정순이 평생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통장과 도장, 부동산 서류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심지어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금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윤지가 내가 없는 사이에 다 가져갔구나.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증명서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국밥집 건물 소유권 증서, 땅 문서, 예금 통장, 심지어 도장까지 모든 것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의 흔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그때 아래층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 같은 발걸음이었죠.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윤지가 국밥집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새로운 금목걸이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돈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죠.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검사 결과는 괜찮으셨죠? 윤지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고 표정도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말입니다. 윤지야, 내 서랍에 있던 서류들 어디 갔지?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지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가져갔어요. 이제 필요 없으시니까요. 뭐라고? 필요 없다니? 어머니, 이제 그런 것들 관리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윤지의 말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윤지의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계단에서 또 넘어지실 수도 있고요. 윤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의 말은 더 이상 며느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윤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윤지야, 서류들 다시 가져와. 그건 내 것이야. 어머니, 안 돼요. 이제 그런 걸 어머니가 관리하시면 안 돼요. 실수하실 수도 있고 사기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윤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오늘 병원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이 참 이상하시네요. 마치 뭔가 큰일을 낸 것 같은 표정이에요. 윤지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정순이 무엇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윤지야, 나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윤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 그리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정순의 말에 윤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어머니 정말 재미있는 상상을 하시네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다니. 치매? 내가 치매라고? 윤지야,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 정순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 윤지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지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뭔지 알지? 비상구 CCTV 영상이야. 내가 나를 두 손으로 밀어서 계단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다 찍혀 있어. 윤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곧 윤지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영상이 있다고 해도 과연 누가 믿을까요? 저는 이 동네에서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알고 있어요. 윤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윤지를 모범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력도 많이 나빠지셨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고 민수한테 이미 몇 달 전부터 말해뒀어요. 어머니가 이상한 망상을 하신다고요. 윤지가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야,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정수는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윤지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이런 괴물이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익숙한 발소리였죠. 윤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순식간에 다시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정수는 다시 한번 윤지의 연기력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윤지야, 무슨 일이에요?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던데요. 싸우신 건 아니죠? 민수가 방으로 들어오자 윤지는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연기력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자연스러웠죠. 마치 진짜로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을 뿐인데. 윤지가 흐느끼듯 말하며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억울하고 상처받은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죠.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윤지가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요? 민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윤지를 전적으로 믿고 있던 민수에게는 어머니의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이상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제대로 알려줄게. 이거 봐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해오셔서 저를 모함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억울해요. 윤지가 계속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민수는 일단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순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평범한 모습이었죠. 민수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뒤에서 윤지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더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윤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지가 정순에게 다가가더니 양손으로 정순의 등을 잇는 힘껏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게 뭐야? 윤지야, 이게 사실이야? 정말 내가 어머니를 밀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밀었어요. 윤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본심을 드디어 드러낼 수 있어서 후련하다는 것처럼 말이죠. 왜요? 저도 인생 한 번쯤 바꿔보고 싶었다고요. 평생 이런 시골 국밥집에서 썩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곳에서 늙어가야 해요? 민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때 지훈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무서운 대화를 듣고 무서워진 것이죠. 엄마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할머니한테 왜 그랬어요? 지훈이의 순수한 질문에 윤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의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잖아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윤지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사람 목숨을 벌레 목숨처럼 여기는 말이었거든요.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지야,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민수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괴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다만 현실적일 뿐이죠. 어머니의 재산이면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지훈이도 좋은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야 해요? 윤지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 사실 제가 국물에 넣은 것도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걸 조금씩 넣었거든요. 쥐약은 아니고요. 그냥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오래 드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나빠지실 거예요.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자신을 서서히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몸이 이상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해치려 한 아내,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민수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이도 무서워서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고 있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미리 변호사를 통해 신고해뒀던 것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고 곧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된 폭행 및 살인 미수 사건으로 출동했습니다. 윤지는 마지막까지 뻔뻔했습니다. 경찰관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후회하지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또 할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실 텐데 뭐가 문제예요? 경찰들이 윤지에게 수갑을 채우며 체포했습니다. 윤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만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윤지의 마지막 외침이 계단통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6개월 후 법원에서 윤지는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순의 USB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독성 물질을 국물에 넣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정순은 법정에서 윤지와 마지막으로 마주쳤지만 윤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따뜻한 봄날 오후 정순이네 국밥 간판이 새롭게 걸린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이 정말 많네요. 11살이 된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없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말이죠. 그럼 우리 국밥이 맛있으니까 그렇지. 지훈아, 할머니 도와줄래? 네. 제가 물도 가져다 드리고 반찬도 채워드릴게요. 지훈이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지훈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민수도 회사를 그만두고 국밥집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일하시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과감히 결정한 것이었죠. 어머니, 오늘 재료 다 준비됐어요. 내일 새벽에는 제가 사골 우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있으니까 든든해. 민수는 어머니를 도우며 진짜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하려는 듯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죠.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국밥집이 텔레비전에도 나온다며요? 그래, 맛집으로 소개된다고 하더라. 우리 지훈이가 자랑스러우면 그걸로 충분해. 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민수야, 우리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국밥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지 말고 할머니처럼 강하게 살아가렴.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나니 더욱 소중한 것들이 보인다. 민수와 지훈이가 있어서 행복하다.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어김없이 일어나 사골을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서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국밥집 문 앞에는 정순이네 국밥 -3대가 함께하는 집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순, 민수, 지훈이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작게 붙어 있었죠. 첫 손님이 들어오자 지훈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할머니가 끓인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정수는 그런 손주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삶 말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모두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